임상훈의 뉴스 하청 공장.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그리고 한반도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관련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개막이 이제 2주일이 좀 더 남았죠. 전 세계가 평창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올해의 동계올림픽의 개최지라는 그런 이유뿐만이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를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던 그 한 해였었어요. 작년이 그 ICBM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이 유럽까지 날아간다, 미 대륙까지 날아간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은 그 사람들도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랬던 그 한반도에 남북이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반기겠죠.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북한이 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주 그냥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쟁은 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눈으로 평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그 21일자 가디언 신문이 사설을 냈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에디토리얼이라는 것은 그 신문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말을 하는 그 신문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신문은 이 사설을 통해서요,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게 될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거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그들의 작은 승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북 하키 단일팀 구성 이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관련 이야기를 가디언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사설을 쓴 거죠. 이 신문은요, 남북한 단일기, 한반도기, 그리고 아이스하키 스틱 몇 개, 이게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는데, 하지만 이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이들이 한반도 길을 앞세우고 입장을 한다면은 그거는 분명 하나의 진전이 될 것이고, 이게 바로 모든 스포츠 외교 밑에 깔려있는 두 개의 역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역설이라고 말을 하느냐? 사실 그 올림픽 경기에 깃발 하나 드냐 두 개 드냐 단일기냐 이런 이야기는 스포츠 정신의 본질과는 별 관계가 없죠. 부수적인 얘기죠. 근데 바로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디언에 실린 건 아니지만 가디언에 말씀드린 그 사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짙은 농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농축된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좀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뒷 배경 같은 사전 지식 같은 것도 좀 요하는 그런 사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인간의 육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퍼포먼스, 이게 뭘까요? 스포츠죠. 근데 인간의 육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저열하고 가장 추한 퍼포먼스, 그거는 뭘까요?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육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퍼포먼스가 인간이 육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추한 퍼포먼스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스포츠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스포츠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선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스포츠하고 아무 관련 없는 다른 목적에 스포츠가 기여를 한다면은 이건 역설적이게도 가장 숭고한 이건 스포츠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스포츠 정신, 이게 이제 스포츠의 기원이 되는 고대 그리스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디언 신문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가디언으로 돌아오죠.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스포츠를 이용한다는 이런 발상, 이거는 고대 올림픽의 휴전 정신이라고 거기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 신문이. 올림픽 휴전, 이게 뭐냐면요, 기원전 9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이 많았던 시기죠. 반복되는 분쟁을 잠재울 방법이 없을까? 앨리스의 왕이 이제 델프 신전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뭐 역사상에 실증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지만 올림픽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올림픽 정신이라는 건 그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 계시를 받아서 평화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음껏 뛰어라. 육체의 퍼포먼스는 거기서 마음껏 펼쳐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저 올림픽의 기원이라는 것이죠. 이런 올림픽의 정신,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휴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휴전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도 분쟁 중이거나 군사 훈련 중이라 하더라도 올림픽이 열리는 그 기간만큼은 훈련을 중단하고 분쟁도 잠시 휴전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 평화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한다. 이게 올림픽의 정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평창 올림픽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쟁이 멈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적어도 훈련을 잠시 중단한다는 것, 우리 군사 훈련도 잠시 중단한다는 것, 이게 이제 올림픽 정신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죠. 자, 이런 정신이 그 고대 그리스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근대 올림픽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11월에 유엔에서 있었죠. 유엔에서 당시 김연아 선수가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죠.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 자격으로 유엔 총회에 나갔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10살 때 남북한 팀이 함께 올림픽 개막식에 입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림픽 정신과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유엔 총회에서 휴전 결의안이 채택돼서 그 힘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죠. 굉장한 호응을 이끌어냈던 그런 연설이었는데, 그 IOC의 공식 사이트에 가면은 이 올림픽 휴전 정신이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그리스에서 근대 올림픽으로 이어져서 1992년에 공식화되었다. 조금 전에 유엔 총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엔도 역시 함께 IOC와 함께 그렇게 이 올림픽의 정신을 평화의 정신으로 그렇게 공식화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고대 올림픽이나 근대 올림픽에서 모두 가장 숭고한 올림픽의 정신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휴전, 그러니까 분쟁과 증오와 배타심을 내려놓는 그 휴전 정신이 될 때 인류의 가장 숭고한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근래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 출전 남북한 단일팀 관련 문제, 그리고 한반도기 문제,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둘러싼 갈등, 반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두 개의 역설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의 역설, 이게 뭐냐, 스포츠라는 것에는 동시에 경쟁과 협력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경쟁과 협력이라는 게 스포츠의 두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한국의 경우에 보면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위해서 남북한이 협력을 하게 되는 케이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은 스포츠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협력의 아주 좋은 한 예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남북한 단일팀에 대한 예상 밖의 아주 냉담한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상 밖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팀은 그들 남북한 젊은이들의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큰 간격,
간격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해빙에 대한 더 많은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디언의 그 사설 21일자 사설 내용이었고요. 이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남북한 관련 문제 외신들이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남한 내부에서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 보도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관계 보도가 아니라 이제 외신들이 자신들의 신문이 현재의 남북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 관련 그런 보도인데 그러니까는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해서 한반도에 화해가 무르익고 있다 이런 보도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국 언론들은 남북한 단일팀 한반도기 예술공연단 방문 이런 것들로 해서 한반도의 전쟁의 공포가 이제 가시고 있다. 그 자리에는 한반도의 평화가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이제 보도가 있다는 건데 그 북한이 올해 초 1월 1일 바로 그 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었죠. 전 세계가 환영을 했습니다만은 그 떨떠름하게 반응했던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는 이간질이다. 우리 그때도 한참 많이 나왔던 표현이었는데 한미일 관계에 대한 이간질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자, 그 최근에 그 남북 단일팀에 대한 한국 반발 여론에 대해서도 가장 크게 많이 보도하는 언론이 또 일본 언론입니다. 그 21일자에 보면은 요미우리 신문이나 니케이 신문, 산케이 신문 이런 신문들이 일제히 한국에서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부각을 시켰고요. 교도통신은 도쿄의 그 고이케 유리코 지사이죠. 이 양반이 북한 참가로 인해서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외신의 보도를 얘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들을 새우로 비유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왜 스스로를 자학하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또 외국에서 그렇게 부르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찬가지 경우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자학적인 표현들이 외신을 통해서 다른 정치인들이 한국을 이야기를 할 때 즐겨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이 주로 이렇게 보도를 했다면은 그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렸고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 역시 단일팀 구성으로 해서 화해 무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르몽드의 경우에 평창 올림픽에 그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하면서 한반도에 과연 대탕트가 올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물으면서 이 남북 양측이 모두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변수로 든 것이 그 한국의 그 우익 진영, 우파 진영의 회의적인 태도, 그 다음에 반대 입장도 나왔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성에 맞춰서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아주 못마땅해하죠. 그런 일본의 입장,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렇게 르몽드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할 때 판단의 어떤 참고로 외신들을 놓고 볼 때
한반도의 현재 이제 그 안보 상황,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게 올해 들어서 변하고 있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뭐 운전대에 누가 앉았느니 이런 논란, 그건 사실 뭐 좀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유치한 논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그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뭐 일부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운전석에는 김정은이 앉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 한번 앉아볼게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똑바로 운전을 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승객 입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 한번 운전해 볼게, 그럴래? 해볼래?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운전석에 누가 앉았다, 안 앉았다, 못 앉았다 이런 표현에 이제 뭐 민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주도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그건 분명 우리 남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죠. 올림픽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스포츠일 뿐인데 스포츠의 정치를 결부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앞서서 초반에 제가 이제 그 올림픽 기원, 그다음에 근대 올림픽도 마찬가지, 그 92년부터 공식화된 올림픽의 휴전 정신, 그리고 작년 UN 결의안에서도 나왔던 올림픽 휴전 결의안, 자,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해주나요? 결국은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평화의 정신이다. 다시 말하면은 올림픽 정신에서 가장 그 중심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스포츠, 그냥 다시 말해서 그냥 몸이 부딪히고 뛰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인간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도 있고요. 근데 그 극단적인 그 두 육체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스포츠와 전쟁. 자, 이 스포츠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스포츠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다. 다시 말하면은 스포츠는 정치를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스포츠의 정치 논리를 끼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스포츠를 그러니까 스포츠인들로 하여금 정치에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입을 닫게 하려는, 과거에 우리가 3S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 중에 스포츠가 하나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스포츠가 어디에 쓰이느냐면은 바로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가 쓰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포츠는 정치와 결코 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치의 희생양이 될 것이냐, 수동적으로, 아니면 능동적으로 정치를 바꿀 것이냐, 스포츠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를 정치와 무관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는 바로 그러기를 바라는, 다시 말해서 스포츠나 보고 정치는 관심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위정자들의 어떤 그 레토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포츠는 정치다. 저는 이 말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스포츠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